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 류정엽입니다. 전미숙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바로 허슬 경제학. 허슬 경제학입니다. 네, 네, 허슬.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허슬은요, 평생 고용 체제가 사라졌어요. 소위 말하는 종신 고용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내 일자리, 내 일감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라는 개념 하에 하는 행동들, 모든 행동들을 허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프리랜서 같은 거 아닌가요?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그치? 예, 일용직도 되고 비정규직도 되고 예, 알바도 되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예, 사실 그래요. 뭐 1년을 일하든 뭐 3년을 일하든 정규직을 3년 일하든 어찌됐든 만약 직장을 떠났어요. 직장을 떠났을 때 어차피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네, 또 그 와중에 힘든 생활이 지속되고 또 내가 있었던 그 지위만큼의 대접을 받는다는 보장도 보장도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 고용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긱이라는 말은 그 재즈 용어로 알고져 있죠. 자, 특히 이제 재즈 공연, 재즈 연주를 할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즉석에서 연주자를 찾아서 연주자를 찾아서 이제 무대를 꾸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게 유래가 되면서 나온 그 용어라고 합니다. GIG라고 하는 긱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긱 이코노미라고 하면 사실 그 필요에 따라서 보충되는 어떤 경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유 경제 같은 경우도 긱 네.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하는 택시, 우버. 네, 우버 같은 경우도 왜냐면 일반 차량을 가지고 그렇죠. 그쵸 내가 앱을 돌려서 자, 승객을 모집하고 물론 일정 기준이 있지만 자 이렇게 따라서 자기가 유동적으로 자,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대만에서 또 뜨고 있는 배달 관련된 서비스들 네. 우버 이츠부터 네, 뭐 푸드팬다 네,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런 새로운.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허슬하는 사람, 허슬러가 나중에 성공할 거다. 자, 네. 물론 장기적인 텀이에요.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웃긴 건 하나는요. 네. 대박 난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힘들다 하죠. 얘기합니다. 당연히 힘들다 얘기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자, 누구처럼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게 긱생활, 혹은 얘기하는 허슬러의 생활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반드시 고생해야 되고, 반드시, 자, 그쵸, 쓴물 한 번씩 먹어봐야 되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 모은 책이 예, 예. 이번 허슬 경제학이죠. 예, 그래서 허슬의 기본 조건들이 있었는데 허슬러의 기본적인 뭐 몇 가지 태도가 있죠. 뭐 챕터별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인상 깊은 걸로 한번 네. 이야기해 저는 주실까요?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인맥에 인맥,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맥. 예. 결국은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이제 프리랜서, 그러니까 고정적인 고용이 아니잖아요. 대만에서도 이제 관시라 그래서 네. 관계, 소위 말하는 인맥을 대표하는 그런 네. 단어들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네. 생각했던 건 이제 개개인이 하나의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인맥이 되어서 새로운 뭐 프로젝트가 있을 때 새로 같이 한다거나, 예, 예. 네, 아니면 일자리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예, 프로젝트 준다거나.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인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많이 깊으셨군요.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업. 협업을 해라. 협업. 네, 두려워하지 말라. 협업을 해라. 라는 네. 부분이 좀 나와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협업이라는 게 그 선택할 때 유명한 사람이라고 협업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인맥을 맺고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면 이 지금 시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5년 뒤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나에게 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책에서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인맥 쌓기가 그렇죠. 출세를 위해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쵸. 재밌는 건 이러죠. 항상 유명 인사들 앞에 가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저는 이래요 라면서 그 기회를 항상 모색을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숟가락 한번 얹자. 네. 예, 그쵸. 밥 숟가락, 다 된 밥 네. 위에 숟가락 한번 얹어볼까? 자, 이런 거 자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 책에서 예, 이야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명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놓은 책인데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유명하다고 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사람도 키워주라.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자기하고 자꾸 협업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제대로 된 거예요. 협업 네. 상대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예. 서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군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이요. 헛슬 하면은 자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동의를 구하지 말라는 이제 영화 편집자의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내 능력에 대해서 사실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 그래요. 나의 능력이 이 책에서 그래요. 나의 능력이 출중할수록 거기에 대한 느끼는 의구심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될수록 오히려 가면증후군에 빠지기 쉽다. 가면증후군.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증후군. 어떻게 우울증이죠. 그래서 웃고 있고. 자, 하지만 내가 못 드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이 이만큼이면 자신감을 갖고 가야 돼요. 하지만 느끼는 의구심, 소위 말하는 나에 대해서 글쎄라는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내 인간이란 자체는 사실 자기를 의심해요, 자꾸. 그쵸? 네. 그러면서 배우면서 사실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일을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왜 네. 하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그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서 뭔 일을 하는데 얘가 돈도 못 벌고 뭘 하냐? 자, 이럴 때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커지면 그쵸? 네. 어떻게 됩니까? 가면증후군이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돼서 확신에 차서 시작했지만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왜 하니? 그게 뭔데? 자, 정확히 하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흔들려서 의심이 발동되는 순간에는 사실 그러는 거죠. 허슬러로서는 여슬러로서는 자격이 없다. 자, 그냥 밀어붙여.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자기 본능을 믿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를 쓴 분은요, 이래요. 자기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일찍 배웠으면은요, 자기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창의적인 크리에이팅을 하고 있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남의 말 신경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요. 실패의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당연히 실패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요, 계속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남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인적 네트워크, 아까 말씀하신 인맥을 통해서 네. 하고 싶은데 물론 그 와중에 내가 꾸준히 해서 작은 결과라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은 네. 예, 그쵸.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런 말 합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큰 성공. 자, 그거가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공 속에서요, 작은 의심이 함께 더해졌을 땐 사실 겸손해진대요, 사람이. 예, 그래서 작은 의심, 당연히 의심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잘 될까, 안 될까, 아니면 내가 하는 방향이 맞나 여러 번 체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작은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이 같이 함께 되면 오히려, 뭐 운이 좋았어요. 아니면 뭐 덕분이에요. 자, 이런 겸손한 태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여기 나오네요. 그 용기하고 기술, 열정이 같이 있을 때 예, 교집합을 이루면 꿈에 도전할 수 있다. 예, 꿈에 라는- 도전할 수 있다. 용기, 기술, 열정. 근데 네. 재밌는 건 사실 돈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게 예, 지론이죠.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 걸 말씀하셨고,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라. 뭐가 비슷한 비슷해야죠?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에 합류하라. 하는 그런 그룹을 찾으라는 거죠. 사람들을. 네,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배운 게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네, 그런 거를 얘기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남고요. 저희도 독서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만에서 것도 독서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고. 예,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 네. 만나서 뭐 생각도 나눠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좀 끝낼 때까지 하라. 끝을 내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하면은.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그냥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일을 일단 시작을 하면 끝을 끝을 내야 다른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해내야 뭔가 나와야 되잖아, 결과물이. 그렇죠. 이게 그래야 실패건 성공이건 그렇죠.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 예전에 제가 하려던 이제 프로젝트를 끝냈죠. 끝내셨나요? 이거 네, 이걸 끝냈죠. 보시고. 이거 보고 네. 이걸 기억해내고. 대단하시네요. 이 책의 힘이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자부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완전 공감, 100% 공감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멈추지 말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칠 네. 때도 있고 힘들 네. 때도 있는데 뭐든 간에 어찌됐든 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 태도라는 게 나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두 번째 쉽지 계속 않죠? 바쁘게 네. 세 번째 계속 헝그리 정신 네. 네. 네 번째 계속 소통하기 다섯 번째 계속 자리를 지키기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저랑 쉽지 되게 않아요. 많이 맞아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원하던 패턴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 지금 대화하는 지금이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모토기도 하고요. 이 책을 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쩌다 보니 그냥 맞아 기본이 떨어지네.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인내심을 가지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이네시 성실하라. 꾸준히 하라는 예. 얘기고. 또 그다음에 하나 이제 있었죠. 지루함을 느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계속 새로운 도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근데 새로운 도전하면은 지루할 틈이 있나요? 사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도전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대만인진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는 거. 가끔 이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죠.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찍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작품을 만들어라. 라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남이 관심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계속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누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루함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넘기시는 분들이 허슬러다. 아니다. 아닐까. 네. 몇 가지 그래프도 재미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 책에 좀 책에서 그래프가 사실 많이 나와요. 예, 딱 보면은 공감을 될 만한 것도 네. 있고 의문을 가질 만한 것도 있는데 나의 한계를 알고요. 나의 니즈를 알면 그 교집합 부분은요. 내 페이스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말하면 알고. 네, 나를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내 한계를 알고 있으면 그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사실 한국 사람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니즈를 제대로 극복하고, 파악해서 네. 페이스를 더 확장시켜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예, 사실 페이스 한계, 뭐 내 한계가 이거니까 더 이상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만 하는 것보다도 조금 헛슬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도전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것 중에도 또 기억나는 거 공짜로 일하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짜로 일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유명한 사람 밑에서 사실 그래요. 네, 내가 관계를 네. 맺고 네, 유명한 사람 밑에 갔어요. 아까 말한 인맥을 위해서 그렇죠.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야 너 그냥 공짜로 해 했을 때 당신이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죠. 그거는 좀 약간 이제 자 생각해보면 문제 같아요.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에게 부탁을 해왔을 때, 자 분명히 난 이 정도 대접을 받아 라고 할 테고 또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고용주라는 개념은 당신에게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잖아요. A 고용주가 있고 B 고용주가 있는데 A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전 기자님에게 자 100만 원을 줄 테니 이 프로젝트를 하시오. 자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련된 건 100만 원이 나한테 몸값이구나 할 수 있지만 B 고용주는 딱 봤을 때 10만 원 줄 테니까 하시오.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90만 원 채워주세요. 할 건지. 근데 했을 때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이고. 네, 일단 이 책에서는 얘기한 게 아마 이제 성장하기 전에 어떤 자기 확고한 기술이 아직 부족할 때는 공짜로라도 일을 하라는 그래서 자기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하는 거.
저는 왜 또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런 네. 게 떠오르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예, 갑자기 이제 유병재 씨 영상도 떠오르고. 아, 그래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사실 예. 뭐 다들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슬러로서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허슬러라면은 이거는 사실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뭔가 일을 필요한 찾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희도 안 유명하지만. 예. 뭐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또 얘기해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라. 단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책을 읽어라. 라고 한 책도 그런 이런 책도 부분도 있었어요. 있었고요. 네. 예. 네.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저는 또 이런 거. 자, 이거는 스트레스와 편안함과의 상관관계인데 사람들이 참 편하게 일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편한 일을 찾고 쉬운 일을 찾고 기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보다는 이제 다홍치마 2개, 3개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쉐입이 이제 역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렇잖아요. 편안함과 스트레스 관계를 보면은 그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 할 일이 없어서. 자, 편안해요? 아, 네. 불편하죠, 사실. 그렇죠. 할 일이 없네. 자,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야, 이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대빵이죠. 편안합니까? 안 불편하죠. 자, 시간 라인 막 있고 할 일도 무척 많고 그렇죠. 쓸데없는 일 막 있고 그럴 때. 자, 그래서 사실 자기의 그 기준이 어딘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정선에서 받아서 내가 최고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곡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곡선 중에서 가장 최고점. 네. 편안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최고점.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스트레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게 스트레스야.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보는 차원에서는, 자, 어디까지의 정도가 편안함을 내가 누릴 것인가. 자, 최소의 스트레스로 최고의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사실 경제 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도전을 할 때 약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예, 높여서 하는 것 정도가 되게 도전적이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능력의 약 몇 퍼센트 정도를 올려서 해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도전 의식이죠. 그렇죠. 또 이 도전을 하는 가운데 일을 얻었다, 뭐 프로젝트를 얻었다, 뭐 이런 일의 기회가 왔다, 작은 기회라도 왔다 하면은 그렇죠. 내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에게도 기회 좀 많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아, 기술, 네, 기술을 배워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을 편집도 배우고 지금 안 배우고 있는 게 없잖아요. 배운다기보다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냥.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허슬러 아닌가요? 다 그냥 저희가 다 하잖아요, 지금. 네, 편집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대만 한지가 네, 예, 사실 이 책을 이제 읽은 지 꽤 교재인가요? 됐어요. 저희한테는 한번 작년에. 읽어보고 네, 저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감하시면 저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 농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책 읽어보고 공감하면 친구 되고. 이 하는 책에 나온 것 중에 예. 좀 이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능한 오랫동안 돈은 잊어라. 근데 이거를 보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 네. 돈 생각하면 그거 그렇잖아. 시간 생각하고 돈 생각하는 순간 딱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허슬러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긴 하죠. 돈 빼면. 예, 즐겁나요? 버스버스 좀 살려고. 예. 네. 저는 뭐 즐겁죠. 즐겁고 도전적이고 네, 하루하루가 되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발전하는 통해서 것 같고. 저희가 헛슬러라고 자백을 한 꼴이 돼버렸네요.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랬네요. 비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됐고요. 그죠? 비정규직 외노자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특히 아이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 혹은 나는 왜 이렇게 고정관념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신다면 한번 볼만한 책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회사 생활이 지겹다, 뭐 자기도 프리랜서 같이 살고 싶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공하셨지만 많은 분들도 성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살짝 읽어보면 좀 힘든.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왜 성공을 못 하는지. 아, 뭔데요? 자기를 못 버려요. 음, 과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싹 다 내려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렇죠. 그때 직함, 뭐 그런 것도 뭐 그 직함, 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월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버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갑에 대한 쉽지 않죠, 되게 쉽지 많이 않죠.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약간 그런 경험을 좀 약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힘든 느낌을. 하셨던 분들이 경험을 네.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네. 괜찮은데 많이 거기에 대한 소위 프레임에 많이 이렇게 골격에 많이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리셔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그래서 헛설경제학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뭐 사서 보셔도 좋고 뭐 헌책방에서 보셔도 좋고요. 좀 혹시 대만에 계신다면 저희도 빌려드릴 수 있고요. 네. 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예. 자, 오늘 끝으로 맺은 한번 해주시고 끝내시죠. 나를 묘사하는 단어를 3가지 선택하라. 짧은 자서전이 된다.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는 예. 저의 자서전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3가지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예, 정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만은 지금 책하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